26년형 신형 바이크 모델 중 1000만원대에서 가장 미려한 디자인을 가진 네오클래식 바이크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스즈키 8TT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띄는 깔끔한 쉐입에 굉장히 디테일한 마감을 보여주면서도 일상 활용에 넘치는 강력한 출력까지 가지고 있죠. 7, 80년대 전설적인 레이싱 머신 스즈키 GS1000S의 AMA 레이싱 디자인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실용성과 디테일을 놓치지 않은 상당히 상품성 높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펙 간단하게 살펴보고 바로 시승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은 776cc 병렬 2기통 DOHC 수랭 엔진 사용되었습니다. 270도 크랭크가 적용되었고요. 보어 스트로크는 84대 70입니다. 매뉴얼상 고급류 권장이고요. 최대 출력은 8500rpm에서 82.9마력, 최대 토크는 6800rpm에서 78Nm입니다. 당연히 6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고요. 양방향 퀵시프터 순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고는 810mm, 중량은 203kg이고요. 연료 탱크는 16.5L입니다. WMTC 기준 연비는 23.8L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서스펜션은 도립식 서스펜션이 전륜에 들어가 있고요. 후륜에는 링크식 모노샥 들어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니신째 사용되었고요. 전륜에는 더블, 후륜은 싱글로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어 전 후륜 모두 17인치 들어갔고요. 전륜에는 120/70, 후륜은 180/55 들어갔습니다. 눈여겨볼 만한 전자장비로는 전자식 스로틀 사용되었고요. 주행 모드 3가지 지원합니다. TCS 3단에 오프까지 가능하고요. 스즈키 R1000R, 하야부사 등 프리미엄 라인업에 사용되는 엘리파워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기본으로 탑재됩니다. 방전 걱정 없이 10년 이상 지속되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겨울철에도 강력한 시승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편하다고 하네요. 5인치 컬러 TFT 사용되었고 USB-C 타입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지 스타트 지원하고요. 로우 RPM 어시스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IMU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8TT 기준 1499만원입니다. 참고로 8T는 1399만원이에요. 어딘가 바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요 8TT를 타고 출발을 했고요. 5시간 정도 200km 정도를 달려서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원래 제 목표는 한 500km 정도 타고 말씀을 드리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200km 타고 나니까 해도 되겠다, 지금은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바이크는 사실 말씀드릴 게 좀 명확한 바이크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바이크를 선택하실 분들이 보실 요인 중에 저는 가장 큰 게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즈키라는 바이크, 스즈키라는 브랜드를 여러분이 고르실 때 고민하실 거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스즈키 원래 바이크 잘 만드는 브랜드고, 원래 엔진 재밌는 브랜드고, 원래 운동성 좋은 브랜드고, 원래 내구성 괜찮은 브랜드고, 원래 인지도 있는 브랜드고, 게다가 일본 생산에서 스즈키는 사실 트집 잡을 게 거의 없거든요. 그게 나한테 과연 디자인적으로 잘 맞냐, 나의 성향에 맞냐, 취향에 맞냐, 이것만 고르면 끝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디자인에 가장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부터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사진으로만 봐도 아시겠지만 정말 잘 나왔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 의견인데 2018년인가? 혼다의 CB650 시리즈가 그때 페이스리프트가 한번 됐거든요. 전 그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1000만원짜리 일제 네오클래식이 저 정도 디자인이 나올 수가 있구나 라는 충격을 그때 받았었어. 근데 그게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제가 그 다음 받은 충격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네오클래식의 디자인과 그 디테일이 일제에서도 나올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바로 이 바이크입니다. 일단 쉐입 자체가 꽤 괜찮죠. 이런 디테일이 들어간 비키니 카울이 정말 정교하게 붙어 있습니다. 안쪽에서 보고 밖에서 보고 옆에서 봐도 얘가 실제로 기능성까지 고려가 된, 바람의 길까지 고려가 된 디자인인데 상당히 수려해요. 언더 카울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 엠블럼이 들어가 있죠. 스즈키가 이런 거 잘 안 해주거든요. 양각으로 로고가 있죠. 이런 거 잘 안 해주거든요. 원래 그냥 스티커 붙여주면 아, 스티커가 붙어있구만, 스즈키구만 이래야 되는데 얘는 지금 양각으로 넣어있지, 엠블럼 들어있지, 비키니 카울 들어있지, 야 여기에 이것도 있었네, 나 몰랐네, 여기에 그 로고까지 박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노렸다. 이 정도 가격에서 이 정도 스펙에서 바이크를 원하는데 디자인적으로는 디테일적으로 거의 최상위권까지 가는 디자인적 디테일을 원하는 사람들을 노린 바이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높아 보이실 수도 있어요. 다른 8S나 8R, 800D 어드벤처랑 R차만큼의 가격을 가지는 네오클래식 왜 이렇게 비싸?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얘는 처음부터 그런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장 같은 경우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게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이 메모리 폼 안장입니다. 이게 보통은 이거를 기본으로 넣어주는 경우는 없어요. 이건 당연히 옵션으로 돼야 되는 품목인데 얘도 지금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얘를 위해 디자인된 사이드 미러가 붙어 있어요. 기본이에요.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로망은 다 있어요. 내가 퀄리티 좋은 그리고 예쁜 바이크를 구매하고 싶다, 소유하고 싶다, 이런 니즈는 다 있는데, 실제로 일반적인 클래식 바이크, 정말 클래식 바이크로 가면 CNC 가공에, 카본 가공에, 정말 퀄리티를 높이기 위한 뭐 폴리싱에 막 온갖 게 다 들어가면 금액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자니 사실 너무 비싸.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양산되는 평범한 제품들 사자니 디테일적인 만족도가 내가 생각하는 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일본 브랜드 상품 중에 그런 게 꽤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면에서 팔 TT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본 생산, 메이드 인 재팬으로 지금 나와 있고, 거기에 플러스 이런 디테일한 비키니 카울의 섬세한 디자인과 도색 퀄리티 부분, 도색도 정말 잘 나왔거든요. 전반적인 디테일에서 완성도를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타협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판매할 가격, 내가 생산할 원가, 내가 타겟으로 하는 그 소비자층이 원하는 정도, 이거를 정말 잘 맞춘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밸런스적인 면에서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날렵하게 느껴져요. 사실 이 8TT라는 모델이 8S나 8T에 비하면 조금 더 묵직하고 조금 더 크루징에 조금 더 특화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핸들바가 조금 더 높고 안장은 좀 더 낮고, 딱 앉았을 때 편안하고 장거리 단거리 뭐 다 할 수 있고, 이런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8S에 비해서 이게 정말 묵직하다고 할 수 있나? 약간 더 묵직한가? 약간 이 정도의 생각인 것 같아요. 묵직한 건 맞아. 근데 그게 유의미한가? 그건 잘 모르겠어. 이 핸들링과 이런 느낌 보면 얘가 저속 한 20km 아래쪽으로 떨어지면 핸들이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거든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고, 지금 나 50km 정도잖아요. 이 상태에서 핸들을 꺾으면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움직임이 나한테 들어와요. 그렇다는 건 굉장히 민첩하게 내가 정말 움직이는 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바로바로 따라와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고속이 불안정하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컨셉 자체가 도심에서 그리고 일상 실생활 영역에서 편하게 재밌게 탈 수 있는데 좀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8 시리즈의 이 엔진이 같은 플랫폼에서 계속 활용되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비교하는 것도 재미가 있긴 하거든요. 8S, 800D, 8R, 8T 뭐 다 같은 플랫폼인데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그 비교하는 재미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이 8TT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8S의 업그레이드 버전, 8S를 좀 다듬은 버전처럼 느껴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아마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느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같이 온 제 지인분은 800D에서의 느꼈던 느낌과 비슷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상상해 보니까 그것도 납득이 돼.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8S에서 느꼈던 그 느낌을 조금 더 한 단계 이렇게 다듬은 정도의 느낌, 그리고 디자인적인 디테일과 쉐입을 완성한 느낌으로 저는 얘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뭐 8S 타보신 분들도 있고 안 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내가 이 엔진이 마음에 들었는데 8S의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걔를 패스했다, 이런 분들은 꼭 8TT를 타보셨으면 좋겠어요. 엔진 필링은 제가 느꼈을 때는 조금 더 다듬어졌고, 퀵시프트나 6000에서 8000 사이의 그 진동감이나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이 엔진의 진동감이라는 게 사실 그 엔진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엔진을 어떻게 잡냐, 그 엔진을 잡는 부분의 그 구조, 그리고 이 바이크 전체의 진동의 위치, 무게, 그 중심, 심지어 소재, 모든 걸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얘가 실제로 그 S에서 느껴졌던 것보다 저는 조금 더 이질감 있는 진동감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개선이 된 거다. 개선된 게 제일 큰 거죠. 배기 개선됐고, 그 약간의 아쉬운 진동감 부분적 개선되고, 이건 개인적으로 이 엔진은 정말 제가 8S 때, 8R 때, 800D일 때 다 말씀드렸는데 제발 타보세요. 꼭 한번 타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엔진의 이 필링은, 그리고 이 출력감, 이 느낌은 특별해요. 일반적인 병렬 2고통 엔진과 같다고 말할 수 없어요. 사실 디테일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고 재미도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너무 여러 번 말해가지고 좀 애매한데 그냥 정말 짧게 할게요. 이 엔진이 지금 스즈키에서 계속
강조해서 홍보하는 게 크로스 밸런서예요. 밸런서가 2개 들어가 있다. 원래 1개면 충분한 거를 2개로 쪼개가지고 더 작게, 더 미니멀하게, 그러면서 엔진의 크기도 줄이면서 내구성도 올리면서 진동도 줄이면서. 일반적인 병렬 엔진은, 진결 엔진은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팡팡 팡팡 파방 팡팡 팡팡 이렇게 느껴져요. 수직으로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진동할 때 그게 몸으로 와 닿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 혹시 못 느껴, 난 뭐 그걸 어떻게 느껴, 너 뭐 변태 새끼야 이럴 수도 있는데, 집중해 보세요. 내가 바이크를 탈 때 집중하면서 이 엔진의 맛을 느껴보세요. 정말 쉽게 느낄 수 있어요. 느껴집니다. 소리도, 진동도, 회전감도, 그게 되게 재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원래 일반적인 병렬 엔진은 이렇게 슉슉슉슉 하는 게 느껴지는데, 얘 같은 경우엔 요거보다 이 밸런서가 돌아가는 느낌, 이 엔진 자체가 회전하는 느낌,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 느낌 자체가 누군가에겐 맹숭맹숭한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에겐 이 cc에 믿기지 않는 800cc가 아니라 무슨 리터급을 타는 것 같은 그 엄청난 출력감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실제로도 굉장히 잘 나가고, 근데 이 필링 자체가 정말 나를 확 밀어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타보셨으면 좋겠다. 이 엔진을 앉아보시고 실제로 말아보시고, 아 저런 맛이구나, 저 사람 얘기하는 게 이런 차이가 있는 거구나. 그렇다고 이게 뭐 대단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이래서 엄청나구나 이런 얘기는 아니고, 다르다, 차이가 있다. 근데 그 차이가 사실은 저는 바이크를 고를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바이크 고를 때의 순서가 있거든요. 저는 1번 무조건 디자인이 예뻐야 돼요. 예쁘죠? 예쁘게 잘 나왔어. 그럼 2번, 전 2번이 바로 그 엔진의 느낌이에요. 이 엔진이 성능이 좋냐 마냐, 뭐 이거 뭐 밸런스가 좋냐, 이건 사실 다른 문제고, 이 엔진에 앉아서 내가 그냥 주행을 하는 그 자체로 내가 재밌냐가 저한테는 2번째. 3번째가 이제 전체적인 밸런스가 나한테 맞냐 이건데, 그 2번째의 그 중요성인 엔진의 필링이 얘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느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꼭 한번 타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성능에 대한 거는 제가 8S, 8R 때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이게 더 말씀드리는 게 필요할까 싶긴 한데요. 이 엔진은 기능적으로, 성능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이 엔진이 필링을 좋아하냐 마냐는 개인 호불호의 차이겠지만, 이 정도 가격대에 2기통의 이런 느낌과 이런 출력은 전 솔직히 좀 충격적이에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제가 그냥 정말 좀 심플하게 말씀드렸던 게, 출력이 나가는 느낌은 3기통, 근데 토크는 2기통처럼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총알처럼 나가요. 흉 나가는데 느낌은 분명히 2기통이야. 근데 이게 일정 구간에 가면 진동감이 거의 없이 팡 쏴주거든요. 아, 너무 시원하다. 우후! 야, 너무 시원하다. 아, 그리고 지금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덥거든요. 지금 땀이 주룩주룩 나는데, 엔진열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날씨가 더운데도 바이크 엔진열이라고 느낄 만한 부분은 저한테 거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엔진열은 상당히 없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순행이기 때문에 어쨌든 나한테 엔진열을 좀 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거의 안 느껴져요. 이렇게 앉아있을 때, 그냥 신호 대기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위쪽으로 스멀스멀 올라오는 열의 정도도 이거보다 낮을 수 있나 싶은 느낌이에요. 아까 제가 달리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200km를 다 달리고 난 뒤에도 열감은 거의 안 느껴진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그냥 더워요. 그냥 더운데 이 바이크 때문에 덥다는 느낌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주변에서 뭐 뜨겁다는 느낌 자체가 거의 안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물론 그 시내 대기를 많이 안 하긴 했습니다만, 좀 달려가는 주행이긴 했는데, 그렇다고 아예 안 멈추진 않았거든요. 분명히 멈추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 약간 이 엔진 자체가 뜨거우니까 약간 올라오는 기운 자체, 그거 조금 있고, 어디 특정 부분이 뜨겁다거나 하는 느낌은 거의 없었어요. 브레이킹을 할 때의 만족감이 상당히 좋아요. 얘가 뭐 브em보도 아니고 뭐 바이브레도 아니고 그냥 일반 니신 캘리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동을 해보면 정말 주행하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칼 브레이크는 아니에요. 내가 브레이킹을 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딱 서주는데, 브레이크 레버 쪽으로 이 바닥의 피드백이 싹 느껴집니다. 너무 좋지 않은 곳에서 브레이킹을 하면 그게 싹 일로 말려 들어와요. 일상 주행하기에 굉장히 편하고 주행 만족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되게 편하게 주행을 하면서도 만족스러운 제동감, 어렵지 않은 제동감,
그러면서도 빠른 제동감. 되게 세팅이 잘 되어 있어요. 제동력 자체가 칼 브레이크라고 느끼진 않았어요. 막 정말 막 빵 멈추고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야. 근데 내 마음대로 잘 갖고 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이크를 엄청 잘 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얘를 거의 풀 브레이킹 한다는 느낌으로 빡 잡았을 때 지금 놔야겠다 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 그런 세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빨리 잡았네? 살짝만 더 덜 잡아야지. 이게 피드백이 바로 오고 내가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느낌. 브레이크를 딱 잡으면은 이게 브레이크가 정말 민감하게 날카롭게 정말 클리어하게 빡 들어오는 느낌이 드는 경우들도 있고요. 얘는 약간 폭신하게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정말 예민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빡 온다기보단 약간은 소프트하게, 약간 말랑하게, 근데 그러면서도 충분하게 내가 지금 줄 수 있는 압을 내가 원한 거만큼 딱 넣어주는 느낌. 근데 거기서 앞에 도면이 좀 안 좋아. 따다다닥 브레이크가 따다다닥 이렇게 털린다고 하더라도 이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그 상황이 불안하지 않아요. 이게 약간 내가 브레이크 레버를 이렇게 우르르르 잡아도 그 약간의 이 차이가 내가 팔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차이가 바로 전해지면서 으아악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그냥 스무스하게 나가주는 느낌. 그래서 충분히 잘 서면서도 일상생활에서 너무 과하지 않은 제동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되게 칭찬하고 싶어요. 딱 좋아하는 세팅이에요. 스즈키를 처음 타시는 분들이 예전에 말씀하셨던 게 안 쓴다, 너무 세게 잡아야 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 꽤 있었고 거의 뭐 중론이었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8 시리즈가 시작되면서 그 느낌들이 많이 상쇄되고 있는데 얘는 거의 지금 거기에 정점인 것 같아요. 유럽산과 일본산의 중간 정도였던 그 느낌을 얘는 일본식으로 해결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것도 타보셔야 있을 것 같아요. 타보시고 브레이킹을 좀 해보시면 그냥 사실 바로 느껴져요. 세팅이 되게 섬세하네, 근데 또 너무 날카롭진 않네, 되게 편하네, 근데 잘 서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거 정말 세팅 잘했어요. 기본적인 포지션은 굉장히 편한 네이키드를 타는 기분입니다. 제가 지금 가방을 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35km 정도 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뭐 어깨가 아프다거나 하는 느낌은 전혀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안장 자체가 기본으로 프리미엄 안장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똑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S1 GT를 탈 때 제가 노멀 안장도 타보고 프리미엄 안장도 타봤었어요. 근데 그때 그게 노멀과 프리미엄 안장이 다르다는 거를 장시간 주행하고 나서 느껴볼 수가 있었거든요. 얘가 근데 그 S1000 GT의 프리미엄 안장에 앉아있는 기분이에요. 처음 앉았을 때 딱딱한데 안 푹신하거든요. 이거 푹신하지 않은데 오래 앉아도 엉덩이가 안 아파요. 굉장히 칭찬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이크에 딱 붙어있다는 느낌이 들고 편해요. 처음부터 불편함 없이 딱 편한데 보통 이러면 나중 가면 엉덩이가 아파야 되거든요. 지금 한 2시간 좀 넘게 한 130km 정도 주행할 때까지는 엉덩이에 전혀 무리가 가지 않아서 이 안장은 상당히 설계가 잘 되어 있는 바이크에 잘 어울리는 그런 안장인 것 같습니다. 시트컵 같은 경우에 얘가 지금 810mm예요. 우리가 네이키드에 기대하는 딱 좋은 그런 시트컵으로 갈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 안정성이나 스피드성이나 이런 주행했을 때의 만족도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800에서 81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가장 노멀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얘도 딱 그 정도의 시트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면 높아서 못하겠다 이런 소리는 안 나오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지금 제가 키가 168이에요 작은 편이죠, 남자치고. 이렇게 보시면 편안하게 까치발이 되는 정도고요. 내가 살짝 칠자로 오면은 이런 식으로 엉덩이 살짝 빼면 사실 이렇게 뒤꿈치 닿을 수 있는 정도. 보통 그 신호 대기할 때는 그냥 양발을 이렇게 해서 그냥 주행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조금 쉴 때는 이런 식으로 빼고 이따가 기어 딱 넣고 출발하고, 이런 식의 자세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장의 폭은 아주 좁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두께감이 있는 정도. 그래서 앉았을 때 되게 편합니다. 장거리 주행, 단거리 주행 모두 할 수 있게 좀 편한 안장의 느낌을 주고요. 이 뒤에 속도 낼 때 이 자체가 약간의 그 마찰력이 있어서 엉덩이를 좀 잡아주면서도 지금 이것도 충분히 이게 있어요. 그래서 뒤로 안 밀리게 이렇게 딱 갑니다. 전체적인 그 시트고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붙어 앉았을 때 이 정도 쓴 상태에서 그냥 이게 거의 닿는 정도. 제가 보면 이렇게 뒤로 가면 당연히 안 닿고요. 앞을 딱 이렇게 일자로 쓰면 거의 다 이렇게 잡을 수는 없어. 좀 팔이 길면 잡을 수도 있겠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탔을 때 요런 정도에서 보통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편해요. 부담감이 거의 없고, 근데 이제 이렇게 달려간다고 하면 요런 식으로 왕 하면 그냥 정말 편하게 그 상체를 숙이는 맛도 느낄 수 있고, 평소에 힘들어 하면은 그냥 요런 식으로 거의 핀 상태에서 약간 스트레칭 하듯이 이렇게 탈 때도 편안합니다. 이 스텝 높이 자체가 높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 시트 대비 스텝 높이 자체가 별로 안 높아서 이 정도거든요. 스텝이 또 앞에 있는 편도 아니에요. 스텝이 딱 적당히 그냥 그 일반적으로 속도를 조금 내려고 하는 위치, 조금 뒤쪽에 있는데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부담감은 되게 적습니다. 기본으로 적용된 이 백미러의 시야각은 아주 훌륭합니다. 파인드미러가 기본으로 달려있는데 사실 파인드미러가 장점도 단점도 있어요. 첫 번째 장점은 일단 사이드미러가 옆에 달려있으니까 시야각이 잘 나옵니다. 내 어깨 뒤를 잘 볼 수 있어요. 마치 백미러처럼 사이드미러 겸 백미러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차 폭이 넓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딘가 좁은 곳을 지나갈 때 얘가 걸려버리니까 그게 아쉬운 점이 있는데, 지금 얘 보면은 이쪽 안쪽, 이쪽 끝쪽에서 잡아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보면 이 바인드 끝이랑 크게 차이 안 나요. 얘는 바인드 끝에서 큰 차이가 안 나면서도 굉장히 넓은 시야각을 볼 수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좀 고속주행을 해봐도 얘가 진동을 정말 잘 잡았어. 순정 바인드라 그런지 바인드 미러가 싸제로 달면 이 바이크에 따라서 뒤가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진동 때문에 바인드가 흔들리기 때문에. 근데 얘는 순정이라서 이걸 잘 맞춰놔가지고 바인드임에도 진동이 크게 안 느껴져서 뒤가 잘 보입니다. 이 시야감은 정말 잘 빠진 것 같아요. 네, 보시면 지금 이게 다이캐스팅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겁니다. CNC로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러면 단가랑 이런 게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다이캐스팅을 만들었는데, 다이캐스팅으로 만들면은 이런데 사출 자국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어떻게 마감 처리를 해가지고 다 갈아버린 건지 뭐 지워버린 건지 없어요.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좀 만족도가 올라가죠. 아무래도 구입했을 때 순정이 이 정도면 정말 높은 퀄리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보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내가 시야각을 더 넓히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더 뺄 수도 있고요. 지금 보시면 양쪽을 이렇게 안으로 넣어 놓으면 시야각은 확보하면서도 이 차폭을 요만큼밖에 안 늘려도 돼요. 보이시죠? 차폭이 요만큼밖에 안 늘어났어요. 근데 바인드 여기에 미러가 있으면 훨씬 잘 보이거든요. 여기서 미러를 뽑아가지고 여기까지 뺄 수가 없어요. 그럼 너무 웃기잖아요. 보름 여기 있단 말이야, 미러가. 그거보다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훨씬 뒤가 잘 보이겠죠. 근데도 그것도 차폭이 늘어나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차폭은 적당히만 늘리면서 최대의 시야각을 확보합니다. 일단 더 확보하고 싶다 그럼 이거 뒤집어서 이야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면 더 확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할 일은 사실 뭐 숄더 체크 하는 걸로 합시다. 라이더뷰 한번 보겠습니다. 아, 날씨 좋다. 라이더뷰 한번 볼게요. 라이더뷰는 저는 아주 칭찬하고 싶어요. 버튼을 눌렸을 때에 내가 나한테 느껴지는 피드백, 누르는 그 촉감, 디자인의 완성도, 이런 것들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마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일본 제품들의 이 마감, 버튼부 마감이 아쉬운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스즈키의 이 8 시리즈의 마감은 아주 훌륭합니다. 정말 잘 되어 있어요. 플라스틱 버튼부로 낼 수 있는 거의 최선의 마감이거든요. 저처럼 좀 디테일에 집착하시는 분들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잘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착된 이 갈매기 형태의 바와 요 기본 구성은 아주 깔끔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바를 잡아주는 이 스탬프 디자인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탱크, 명물방울 모양이죠. 위에가 앞쪽이 이렇게 두툼하고 내 몸으로 좀 좁아지는 전형적인 클래식 형태를 조금 더 네오클래식하게, 조금 더 미래적으로 합쳐진 모양입니다. 이런 것들은 디테일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다른 소재인데 색감 통일해 주면서 굉장히 어울리게 잘 만들었어요. 이런 디테일이 눈으로 보고 실제로 내가 껴안았을 때 오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이 8TT가 지금 가격이 조금 높아 보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전 세계에서 최저가입니다. 일본 제외한, 본국 제외하고는 전 세계 최저가라서 가격적으로도 스즈키가 조금 신경을 썼다고 볼 수 있어요. 스즈키 코리아가 원래도 가격적으로 좀 공격적이긴 합니다.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가격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오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내가 스즈키의 신형차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아쉬운 건 스즈키가 물량을 조금 조절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때로. 이제 그건 사실은 시장이 열려보고 끝나보기 전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건 소비자의 선택이다.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최종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어쨌든 신형차를 빨리 가질 수 있다는 점과 그 신형차의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낮은 편이라는 거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서스펜션이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어요. 해외 리뷰 찾아보니까 고속에서 서스펜션 좀 아쉽다라는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나름의 제가 즐기는 고속을 좀 달려봤는데, 제가 속도를 그렇게 많이 안 즐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고속에서 아쉽다는 느낌은 크게 안 들더라고요. 이런 네이키드,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컨셉의 네이키드가 가지고 있는 고속 주행감이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있나? 뭐 좋을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이 정도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빗대어 봤을 때 이 정도면은 훌륭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고요. 그 대신 오히려 저속에서 그 노면이 조금 안 좋을 때, 사실 네이키드에 우리가 기대하는 승차감이 있잖아요. 네이키드는 멀티처럼 푹신하진 않더라도 알차보단, 스쿠터보단 이런 느낌은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기대하는, 그 네이키드에 기대하는 승차감이 있는데, 도심에서 좀 깨져 있는 노면을 지날 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애매한 저속 구간에서의 만족감에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전반적으로 아쉬웠던 점이 거의 없거든요. 거의 디자인 좋지, 가격 괜찮지, 디테일 좋지, 뭐 성능, 기능 뭐 다 좋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거는 서스펜션이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조절이 안 되는 샥인데 뭐 그건 사실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팔 아래서 사용했던 SSF BP 샥이 얘한테는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반 샥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8S에서 느꼈던 감성과 거의 비슷한 감성. 안 좋은 샥은 아닌 것 같아요. 써보면 실제로 거의 일반적인 뭐 고속이나 뭐 중속이나 코너링이나 하다 보면은 전반적으로 뭐 이 가격대에서 뭘 바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저속에서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평범한 곳. 근데 이 평범한 곳에 노면이 좀 깨져 있어. 이런 경우 그때 좀 불편해. 받는 느낌이 좀 투박하다고 해야 될까요? 충격 흡수가 안 되는 건 아니야. 충격 흡수가 돼, 꿀렁. 근데 그게 꿀렁이 약간 푸덕 화닥 조금 투박한 느낌의 그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핸들 자체가 좀 가볍고 내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저속에서도 바로바로 빠릿빠릿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스펜션으로 오는 이 피드백이 바로 몸으로 전달되는데, 그때에 얘가 조금 이 서스펜션이 조금 더, 서스펜션 진짜 한 단계만 더 좋은 거 써주지, SS BP 샥을 얘도 좀 넣어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배기음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